아시다시피 이 장기양보험제도 시행하면서 재원 마련이 어렵고 또 인프라 구축이 시급했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마련을 못하다 보니까 민간 자본을 거기에 이제 유인을 했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면은 이익도 많이 남기고 아주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많이 들어와서 사업하세요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반 사업자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거쳐가지고 이제 면세 세금 안 내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이거 돈 3.3% 안 내니까 좋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슬 이게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구분이 안 갔단 말이죠. 보통 그거는 이제 면세는 비영리 사업체에다가 주는 혜택인데, 영리 사업자인데 비영리 면세를 하니까 이게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구분이 안 가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슬슬 비영리인 것처럼 이제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민간 이 사업자들한테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하는 회계규칙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시키겠다. 왜? 이들은 회계에 대해서 전혀 투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지금 규정이 없으니까 뭔가 회계 규정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면세니까 비영리인 것 같으니까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시키겠다.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수한 회계 규칙이죠.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한테는 기업 회계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영리 사업체는 이득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영처리를 하는 특수한 회계 기준인 이제 재무회계 규칙, 이것을 적용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여 동안 싸워서 그래서 싸우는데 이건 뭐 무리한 거다 라고만 주장하면 안 되니까 논점을 어떻게 잡았냐, 영리와 비영리의 싸움으로 이제 대립구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리 사업자다. 영리 사업자한테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이거는 위헌적인 거다,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다 라고 해서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복지부한테 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년 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 정치적으로 밀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통과됐는데, 지금 당장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위헌 소송하자라는 논의도 좀 있긴 한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다. 왜? 이것은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위헌적이다 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려면은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아마 내년도 한 5월 달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시행은 그 후년, 그 후후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내년 5월 정도에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있을 건데, 그 재무회계 규칙 적용 조항이 통과된 법이 시행이 되면은 국가로 말하면은 이제 식민지화가 확고하게 된다. 꼼짝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존보다 더욱 어려워진다. 목소리를 내서 밑보이면 그냥 때려잡아 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하는 거는 요거 이제 요 발표문 뒤에 또 한 꼭지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 민간 시설이 과연 난립을 해서 질이 낮은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낸 보도자료의 그 핵심은 뭐냐니까 왜곡시키는 핵심은 시장에서 장기한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난립을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딱 그 말을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왜곡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말려요. 일반인들은 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이 장기한 사업에서 민간이 과연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냐, 서비스를 떨어뜨리는 기관이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현황 보시면은, 장기한 제도 주무서인 복지부는 2012년도 9월에 노인장기한보험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계획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다 추진해왔다. 우리 이정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중점 사업. 그런 중점 업무로 제시했던 재무회계 적용이 우리 이제 민간장기관기관의 강력한 저지로 1년 6개월간 법원 통과가 지연되었고, 또 지정제를 또 하려는 법안을 작년 하반기에 또 김춘진 의원을 통해서 청구 입법을 해가지고 또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국회에 의견서를 강력하게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김춘진 의원 상임위원장 보좌관하고도 또 수차례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핵심 법안인 재무회계 적용 법안이 통과됐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는 그 후속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후속 법안들을 이제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냥 뭐 정신없이 지금 막 뭐 개정 법안들이 올라오고 통과시키고 먼저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노인장기한보험 그 기본 계획의 근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형 시설 위주로 장기 요양기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요양 시설을 국공유화를 하려는 쪽으로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구분할 수 있냐면은 어린이집이 같은 그 시나리오를 장기요양 이 제도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자에 이 어린이집들이 뭐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죠. 운영이 곤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손 들어라.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우면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게. 대신에 값싸게 팔든지 아니면은 기부 체납하든지 그럼 20년 운영권 줄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국가가 민간 재산을 값싸게 이렇게 활용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요양 제도에서 민간 자본을 유입한 것은 초창기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민간 시설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관료 독재 사회다. 이러한 환경에서 관료는 자신의 통제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 집행권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관리 영역의 확대, 관리 감독의 권한 확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행정부가 정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한다는 것, 이것이 장기형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게 없다. 근데 과연 그런가?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는 장기형 서비스 시장 정비 논리로 단순화해서 반복적으로 민간시설이 난립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면은 민간시설은 장기형 시설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자체에서 했는데 국민의 90%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이제 답변한 것을 보도자료로 뿌렸고 언론에도 이제 크게 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때려잡기 위한 언론 플레이는 민간실이 난립해서 서비스질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실제 조사한 것은 만족도 90% 이상이다.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국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민간시설은 결국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결국은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서 뭐 사고도 치는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죽는 놈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값싸고 질 높은 것을 얻으려면은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도 뭐냐면은 독과점 체제가 강화가 되면은 시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독과점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의 난립이라는 인식은 그동안의 국가의 각종 지원 그리고 수급자 배정 등으로 온실에서 사업을 독과점적으로 해온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차별적인 혜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들의 외국적인 시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그 한재협 한국자가복지협회 김지영 회장 같은 분은 아주 저 노인복지 사업에 잡놈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시장만 혼탁하고 우리 사업하는데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조로 항상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편하게 잘해 왔는데 왜 니네들이 끼어가지고서 우리 경쟁도 해야 되고 말이지 시설도 상대적으로 이제 낡았단 말이에요.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고 쓸데없이 돈 들어가고 머리 써야 되게끔 만드냐 니들 다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인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복지부와 이제 논의를 많이 하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그 기관 단체들 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입김이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비영리 기관,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비영리 기관은 장기형 사업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는 가운데 본연의 지역사회 노인복지 사업에 전념토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쪽이 아니고 그 이외의 지역사회복지 사업 있잖아요. 노인 지역 사업. 이것을 해라 이런 얘기죠. 예산 지원을 하면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비영리기관은 당연히 재명회계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장기요양 사업은 순수하게 민간 자본에 의한 시설이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 질 확보에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민간 장기화기관은 기업에게 의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적법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 확충에도 훨씬 유리하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장기화보험법의 장기화 사업은 순수 민간 자본의 시설만 허용하거나 노인복지법에서 사회복지법에는 장기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법을 제시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이 혼재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은 장기화 사업이 아닌 기존의 지역의 노인복지 사업하고 장기화 사업은 민간에 맡겨서 세금 내고 그게 하는 것이 훨씬 그 서비스 확보에 유익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뭐 각각의 이제 그 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변형이 필요하냐?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장기화 사업자의 영리사업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규정 개정 조항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입법을 그것을 뭉개할 수 있는 대안입법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은 적대적 세력 또는 하청업자의 멸로서 인식하던 것을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복지부는 있다. 또 건강보험 및 장기화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재정에 대해서 국회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나 장기화보험 재정은 국회 통제를 지금 안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한 8월쯤인가 그 지금 고용노동수소로 가 있는 무슨 의원이죠? 무슨 여자 의원 있잖아요. 김현숙. 네? 김현숙 의원. 김현숙 의원실 보좌관이랑 어느 정도 이제 해서 야 그거 김현숙 의원이 이제 그걸 까라 하는 법안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청와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건강보험재정, 장기화보험재정,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아주 복지부랑 쓱쓱해가지고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공단의 20년차 된 과장들이 과장급들이 80%를 차지하는데 얘네들의 연봉이 얼마냐? 월급이 한 돈 1,000만 원 돼요. 근데 그 하는 업무가 뭐냐? 단순 업무들이란 말이에요. 네? 단순 업무. 그러니까 이 관리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실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이 가져가야 될 것을 얘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서비스 공급자들을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환수 조치나 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예산납니다. 도둑질은 거기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까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한번 해봐야 된다. 물론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헌법 원리 법률에 근거한 규정 정리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